지금부터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1년 농식품 R&D 유망기술 발표회 사회를 맡은 FNP 파트너스 전웅주입니다. 금일 행사는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에서 농식품 분야 R&D 지원 강화를 통해 토지, 노동 의존적인 전통 농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과학기술 기반의 농업을 육성하는 정책의 성과를 국내 기업에게 이전하기 위해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농식품 R&D 유망기술 발표회는 금일 스마트팜 및 주요 현안 기술 분야를 시작으로 내일 15일은 식품 분야, 그리고 모레 16일은 전남 지역 거점 기술 이전 설명회가 시작됩니다. 1년에 한 번 개최되는 농식품 분야의 유망기술 발표회 이오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늘뿐만 아니라 앞으로 3일간 같이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사 웹사이트에는 농식품 R&D에 대한 기술 이전 성과와 농림부와 농촌진흥청의 우수한 성과를 보고한 사례도 같이 등록해 놓았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웹사이트를 통해서 같이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에서 준비한 스마트팜 및 주요 현안 분야에 대한 유망기술 발표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기술에 대해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안내 데스크를 통하여 상담 신청하셔서 별도로 마련된 상담장에서 연구자와 1대1로 만나 상담하실 수 있는 기회 마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술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기술입니다. 가축질병의 확산 예방을 위한 축산농가 출입관리 기술에 대해서 이노CNS 박형준 이사님께서 발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가축질병의 확산 예방을 위한 축산농가 출입관리 기술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노CNS 박형준 이사입니다. 먼저 연구자 소개, 기술 개요 순으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구자 소개입니다. 저희는 총 10명의 기술연구 소속 연구원이 있고요. 그리고 책임연구원 3명, 그다음에 선임급 3명, 연구원 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총괄 책임연구원은 저 박형준 이사이고요. 전문 SI 개발 업무 22년 이상 지금 해당 업무를 해왔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 주차구역 관제 시스템 개발, 전기차, 비상탈출 등 한 국책과제를 한 5개 이상 총괄 책임 연구원으로 수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요 연구 개발 내용은 저희가 장애인 주차구역 관리 시스템을 2016년부터 개발을 했고, 이거는 전국 최초 보건 공공 데이터를 연계 운영을 하는 그런 성과를 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전국에 1000여 개 정도를 구축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축질병 확산 방지를 위한 축산농가 관리 시스템 같은 경우 2018년 개발을 시작해서 전남 나주에 시정 사업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충전 관리 시스템을 2019년에 개발하였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내 최초로 전기차 관제 시스템을 개발해서 현재 제주도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기적으로 IoT 비상탈출 시스템을 2020년에 개발을 시작을 해서 현재 중소기업 벤처부의 국책 과제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럼 가축질병 확산 방지 시스템에 대해서 개발하게 된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가축질병 확산 방지 및 전염 방지를 목적으로 각 축산농가의 무인 출입 통제 시스템 개발과 축산농가에 방문하는 모든 차량에 대한 이력을 실시간으로 조회하고 신속한 정보를 보고 확인, 통제하는 IoT 시스템 개발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기에 구분 없이 모든 차량에 대한 소독과 이동 내역에 대한 정보를 전자화하고 디지털 기기를 이용한 신속한 보고와 관리 체계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아래 그림에서 보시듯이 전체적으로 통합 관리 시스템이 있고 그 이하에 이제 축산농가, 그다음에 출입 통제 시스템, 그다음에 방역 통제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유기적으로 여기서 발생되는 데이터들, 각종 정보들을 모두 통합 시스템, 통합 관리 시스템으로 전송하여서 유기적으로 관리하도록 시스템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구 기반의 필요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매일 반복되는 가축질병, 대개 이제 조류 인플루엔자, 아프리카 돼지열병, 그다음에 부지혈균 주로 발생을 하고 있고, 이로 인해서 축산농가와 지자체, 정부가 큰 손실을 입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가축질병으로 인한 국내의 거래 위축, 그다음에 관련 산업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식단과
건강까지 이어고 있는 범사회적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아래 보시는 도표는 가축 질병 중 조류 인플루엔자에 관련된 데이터입니다. 2003년부터 2015년도까지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이제 발생한 그 가축 질병, 조류 인플루엔자에 여기 설명인데 발생 건수와 그다음에 살처분, 그다음에 피해액에 대해서 나열되어 있습니다. 근데 2008년도와 2015년도 같은 경우는 거의 3천억 이상, 5천억 이상의 큰 피해를 가져왔었고, 그다음에 지금 저희가 이 발생한 걸 기반으로 해서 역학조사를 해본 결과는 주요 이제 그 확산의 주 요인이 출입 차량과 농장 관계자들의 이동에 의한 감염이 주요 원인이라는 역학조사 결과를 나타나게 됐습니다. 이번에는 그 현 방역 체계와 저희가 기술 개발을 통한 개선 방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시 체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 감시 체계 같은 경우는 인원과 유선을 통한 감시 체계를 운영하고 있고 축산 차량에 대한 GIS 기반의 방역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시스템은 빅데이터와 ICT 시스템을 이용해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개선하였고요. 그 다음에 검역 방역 본부 측면에서 봤을 때는 현재 그 축산농가에 등록되지 않은 미등록 차량의 정보를 확인이 지금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정보들을 저희가 기존 GPS 플러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차량 번호 인식, 그 다음에 ICT 시스템을 이용해서 축산농가의 개별 출입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역학조사를 하기 위해서 많은 데이터 조사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대거의 시간과 인력이 투입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방법에서 저희가 이제 기존의 출입 시스템을 조금 더 개선해서 기존 출입 그 방역 시스템과 개선된 방역 시스템을 구축해서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좀 개선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거점 소독 시설과 임시 소독 설치라는 게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조금 그 지자체마다 좀 특이한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근데 대개 이제 이러한 거점 소독 시설과 임시 소독 시설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소독 시설을 이용해서 이제 그 농가에 출입하는 차량들을 다 이제 소독과 통제를 하게 되어 있는데 보통 그 소독 시설에는 그 지자체 담당 공무원이 항상 대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4시간 3교대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업무들을 이제 하다 보니 이제 담당 공무원이 필요가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스템을 저희가 무인화, 가장 크게 이제 시스템을 무인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24시간 차량 통제 및 원격 제어가 가능하다라는 점이고, 그 다음에 이동형 차량 통제기를 제어해서 소독과 이런 그 차량에 대한 통제를 같이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축산 농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축산 농가가 지금 자체적으로 이제 소독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소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CCTV를 이용해서 농가의 이제 상황을 녹화하는 그런 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 자체 출입 통제를 해서 뭐 울타리나 아니면 쇠사슬로 이제 차량을 통제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시스템을 이제 저희가 ICT 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차량 출입 통제 시스템 플러스 번호 인식, 그 다음에 그거와 같이 이제 자동 소독 시스템을 연결해서 농가에 방문하는 차량에 대해서 전부 소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시스템을 좀 구축을 했고, 이러한 소독에 대한 데이터들은 대부분 다 모두 축산검역본부에 데이터를 전송하도록 이렇게 구축을 하였습니다. 저희 시스템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인 이제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개발한 이 소독 필증이 있는데, 이 소독 필증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 그 거점 소독 시설을 방문을 하게 되면은 소독했다는 증거로 이 소독 필증 종이로 된 소독 필증을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독 필증을 작성을 해서 담당 공무원에게 전달을 하게 되면은 그 담당 공무원이 그 통계를 가지고 이제 질병관리본부에 이제 보고하는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무래도 그 가축 질병이 발생을 했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조금 좀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고 집계가 지연이 되는 관계로
확산 방지엔 조금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이 소독 필증을 모바일화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바일화했다는 얘기는 네트워크가 실시간 네트워크가 된다는 얘기고, 이 네트워크를 이루게 되면은 실시간으로 차량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강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스탠드 언론이라고 해서 차량이 그 가축 질병이 발생이 되면은 이 가축 그 차량들에 대해서 일시적인 이제 홀딩, 그러니까 스탠드 언론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 스탠드 홀딩 상태에서 실시간으로 저희가 이제 통계 자료를 바로 집계를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에서는 이제 소독 필증 발급, 뭐 원격 제어, 그다음에 AI 신고라든지 출입 신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축산업체 종사자 같은 경우는 소독 필증 확인을 할 수 있고, 뭐 물론 그 같이 해외 출입 신고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농장주가 같은 경우는 이제 소독 필증, 2차 소독 필증입니다. 이거는 이제 2차 소독 필증을 할 수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농장에 있는 출입 단말기를 원격 제어할 수 있는 기능도 합류되어 있습니다. 내장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그 개별 방역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축산 농가에 출입하는 모든 차량에 대한 이력 데이터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IoT 디바이스 자체를 이제 자체 개발하다 보니까 이제 번호인식 시스템 같은 경우는 기존의 시스템에 비해서는 상당히 저렴한 가격, 한 3분의 1 정도 되는 가격에 저희가 제품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리고 공공 데이터, 이 지금 그 농림부에 있는 공공 데이터를 연계해서 효율적인 방역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발하였습니다. 이 아래에서 보시는 내용들은 주요 기능인데, 뭐 큰 특징은 그렇습니다. 일단 차량에 대한 번호 인식과 그다음에 차량을 통제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알람을 주고, 그다음에 이러한 정보들을 신속하게 농장주나 아니면 방역본부에 전송할 수 있도록 그런 기능들이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개별 방역 시스템 구성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입니다. 소독시설, 거점 소독시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량이 지역을 방문했을 때 농가에 가기 전에 먼저 이 거점 소독시설을 방문하여서 소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소독을 하게 되면은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그러니까 종이 소독 필증을 발급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소독을 한 이후에 이제 농장으로 향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전자 소독 필증을 이제 발급을 하기 때문에 이 소독했다는 그 데이터가 바로 이제 통합 관리 시스템을 이제 데이터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통합 관리 시스템에서는 어느 차량이 소독을 했고 어디로 이동을 한다는 것을 실시간으로 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축산농가 같은 경우는 축산농가에 그 차량이 방문하게 되면은 일단 이 차량에 대해서 소독이 됐는지 안 됐는지 단말기 출입 관리에서 먼저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이제 통합관리 시스템에서 다운을 받아서 이제 차량이 소독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 다음에 출입이 가능한지 여부를 자체 판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출입을 했을 경우는 1차적으로 문이 열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열림과 동시에 소독시설, 2차 소독시설이죠. 2차 소독시설과 연결해서 2차 소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이 구성이 되어 있고, 이 방문한 차량에 대한 이 소독 필증, 모바일 소독 필증은 농장주에게 또 전송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장주가 실시간으로 어디에서 온 차량인지, 그 다음에 소독을 했는지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다음 세 번째로 저희가 이제 이러한 시스템을 관리하기 위한 이제 관제 프로그램입니다. 요거는 이제 그 보통 그 지역에 있는 질병관리본부센터에서 이제 관내 차량들이 얼마큼 들어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이걸 조금 더 확대하자 그러면 이제 중앙에 있는 질병관리본부에서도 아마 이 데이터를 가지고 활용을 할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첫째로 뭐 소독에 대한 정보, 그 다음에 차량 출입에 대한 그 데이터들, 그 다음에 거점 소독 시설의 현황, 그 다음에 시간대별로 이제 차량들이 얼마큼 왔는지 이런 차량에 대한 등록 현황들, 그 다음에 실시간 통행했던 차량에 대한 세부 정보들, 그 다음에 농장에 대한 그 농장 출입 관리 시스템에 대한 정보, 이렇게 이제 보통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출입 통제 시스템의 특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뭐 보자면 통합 관리 시스템과 모바일 어플이 있습니다. 근데 통합 관리 시스템은 24시간 이제 실시간으로 축산농가에 출입하는 차량에 대해서 방역 소독 실시를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차량이 허가된 차량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확인되고 접근이 불가능한 차량 같은 경우는 아예 이제 차단기가 열리질 않겠죠. 그리고 미연에 이제 등록을 한 차량에 대해서는 이제 출입이 허용되도록 그렇게 시스템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이 전부 이제 통합관리본부 그쪽에서 같이 이제 데이터를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스템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바일 어플 같은 경우는 가장 활용도가 높은 이제 전자소독필증, 이제 아래에서 두 번째 보시면 전자소독필증 발급 및 등록이 되어 있는데, 이 전자소독필증 발급과 등록이 왜 중요하냐면은 일단 축산 농가에 방문하기 전에 그 소독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소독을 하는 그 과정들이 이 전자소독필증 안에 모두 데이터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운전자, 그 다음에 농장주, 그 다음에 통합관리본부에서 다 동시에 실시간으로 다 발급을 확인하고 그 내용들을 다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저희 축산농가 출입관리 시스템의 그 장점은 일단 지자체 행정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일단 담당 공무원들이 AI가 발생했을 경우에 AI나 가축疾病발생했을 경우에 거기에 따른 비상근무가 발생이 되면 상당히 격한 근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 24시간 3교대라고 하는데 말이 24시간 3교대지 일주일에 한 두세 번씩 그런 이제 환경을 근무를 해야 되는 환경에 놓입니다. 그래서 업무가 상당히 좀 힘든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행정적으로도 아무래도 이 출입 통제를 하게 되면은 어떤 차량들이 왔다 갔다 하는지 그 역학조사를 또 하기 위해서 또 많은 인원과 시간이 또 소요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금류 농장이나 뭐 지금 축산 농가 같은 경우 이제 출입 통제를 통해서 불필요한 인원들이나 차량에 대한 통제가 가능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IoT 기술을 통해서 이제 그 가축질병 확산을 이제 최대한 막을 수 있는 방법, 그 다음에 실시간으로 이 모든 데이터들이 다 공유가 되기 때문에 그 농장뿐만이 아니고 그 근처에 있는 지역에 있는 모든 농가들과 같이 데이터들이 다 공유가 되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이 차량들을 통제하고 그 다음에 확산을 막을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제품에 대한 적용 분야 및 적용 사례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제품이 설치된 아래 사진은 저희 제품이 설치된 사진인데요. 농가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2차 소독 시설과 저희 차단기, 그 다음에 저희 IoT 단말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이 진입하게 되면은 이제 이 단말기에서 차량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그 차량이 등록이 허용이 됐을 경우에는 2차적으로 이 소독 시설이 가동이 됩니다. 그래서 소독을 필히 해야지만 이 차단기를 통과해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 시스템이 지금 축산농가뿐만이 아니고 거점 소독시설, 그 다음에 임시 소독시설이라고 해서 차량들이 이제 그 지역에 진입하기 위한 그런 출입구 그쪽에 이제 이 이동용으로 장비가 설치가 돼서 모든 차량에 대한 전자 소독필증 발급과 그 다음에 실시간으로 이제 이런 통행량 이런 것들을 다 이제 통계를 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환적장이나 집유소, 뭐 도축장 이런 쪽에서도 저희 제품이 활용이 가능합니다. 아래 위 사진을 보시는 거는 이제 그 나주에 지금 저희 제품이 실제 설치가 돼서 이제 운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 군데 지금 총 30군데 설치가 됐고요. 현재 운영되고 있는 데는 25군데 설치가 되어 있고 5군데 같은 경우는 이제 농장의 개보수에 의해서 약간 지금 중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이제 재선권을 이제 확보를 했고요. 특허증을 통해서 이제 이 시스템을 좀 더 보완해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촌 폭염 가뭄 피해 저감을 위한 중장기 기후 정보 제공 시스템 기술에 대해서 나노웨더의 오재호 대표님께서 발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중장기 기상 정보 제공 시스템 구축 사업을 맡고 있는 유한회사 나노웨더의 오재호 대표입니다. 저희 회사와 사업에 대해서 소개드리겠습니다. 소개드릴 내용은 연구자, 기술 개요, 기술 내용, 기술의 특장점, 그리고 적용 분야, 그 다음에 지식재산권 현황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기상 전문가,
박사 2명, 석사 2명 및 대개 60% 정도의 그 석박사로 이루어진 IT 전문 개발 회사입니다. 저는 미국에서 대기과학 박사학위를 받았고 기상청에 근무한 적도 있으며 그 다음에 부경대학교 교수로 재직하였고 지금 현재는 퇴임하여 유한해산 나노웨다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또한 부경대학교의 명예교수로 있습니다. 주요 업종은 그동안 저희들이 뭐 27건의 저서와 160건 가까이 논문 중에서도 특히 이번 사업에 관계되는 논문들은 하단에 있는 그 리스트를 봐주기 바랍니다. 농사의 절반은 하늘이 짓는다는 이야기 있죠. 우리가 만약에 타임머신을 타고 농사를 수확할 때까지 가볼 수 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일을 갖다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작년에 구글에서는 기존의 기상 모델로서는 몇 시간 걸리는 작업을 한 5분에서 10분 사이에 가로세로 1km의 상세한 예보가 가능하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저희 회사 나노웨다에서는 기존의 5분에서 10분이 아니고 5분 이내에 가로세로 1km가 아니고 가로세로 10m, 그 다음에 예보뿐만 아니고 지난 48시간에서 24시간 예측까지 정보를 갖다가 생산해낼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그 기술이 바로 저희들이 갖고 있는 알파메시라는 솔루션입니다. 이것은 예시입니다. 제주도에서 약 38개 관측 지점을, 기상청 관측 지점을 가지고 약 300만 개 이상의 바람장을 갖다가 재생산해내게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내 사업을 한 거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지형의 효과를 갖다가 다 반영해서 오름 사이를 보시면 바람이 휘어지고 한 것들을 갖다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작업은 저희 파트너사인 가이아3D에서 플랫폼을 만들어주고 저희들은 데이터 생산을 했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 바람뿐만 아니고 강수에 대해서도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면산이 사태라고 홍수 사태를 한 7, 8년 전에 있었던 걸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때 상당히 많은 피해가 났습니다. 사당동 쪽에. 그런데 그 당시에는 사당동 쪽에 기상 관측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울 시내에 있는 41개소의 기상 관측소 중에서 이것을 35,000개의 데이터 포인트로 해서 그때 상황을 복원을 했습니다. 누구나 복원을 하면 관심 있는 것이 그때 그것이 맞았냐 하는 것들이 관심사항입니다. 41개 관측소가 있었지만 2개는 고장이 나 있었고 그 중에 39개 중에서 7개가 저희들 비교 대상 근처에 있었습니다. 자, 바로 우측에 보이는 막대그림이 그 7개의 사이트입니다. 저희들이 복원할 때 그 7개 데이터도 빼고 32개의 서울 관측소를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측에 보시면 앞에 푸르게 보이는 것이 실제로 관측이고 붉은 막대가 저희들이 복원했는 막대입니다. 멀리서 보면 거의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 가까이 보면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상관계수를 보면 약 0.93이 나와서 실질적으로 관측하는 이상의 번갈 정도로 상황기술을 높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미래에 복원 강수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방금 소개드린 이 기술을 가지고 미국에서 생산됐던 중장기 예보 그걸 가지고 우리나라 반도로 와서 1km by 1km로 해서 저희들이 현재 전북 지방을 대상으로 해서 서비스를 갖다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기술의 특장점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하이퍼로컬,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여러분들이 내비 찍을 때 지도 위치를 찍으면 그 지점에 대한 그 기상이 우측 하단 막대 그림에 좌측 하단에 있는 막대 그림에 있는 것처럼 10분 간격으로 지난 48시간부터 예측까지 또 누적 강수가 표출되어 나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농가 주소만 검색해도 과거, 현재, 미래의 기상 자료를 갖다가 확인 가능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는 전체적으로 서비스가 준비 중에 있는데 그 알파벳 기반으로 해서 고해상도 가뭄 상황 감시 시스템도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 수확기 파종기 전에 농산지의 가뭄 상황을 미리 파악해서 선제 대응을 관리하겠고 그 다음에
농업 가문 전망이라든가 개별 저수지 물 관리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우리가 파종을 하기 전에 시작을 해서 우리가 수확할 때까지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는데, 이것은 예시로 주황색으로 보이는 그림이 2019년, 2020년 경우에 이미 지난 과거니까 우리가 한번 복귀해 볼 수 있습니다. 과거 기상으로 돌아가서 과연 내 밭에서는 어떻게 기상이 변해졌는가. 또 2021년 경우에 예시를 하면 지금 예를 들어서 5월달이라고 하면 파종을 해서 약 한 1개월이 지났을 때 지금 현재에 비해서 5월달이라면 4월달은 이미 과거이기 때문에 주황색으로 표시되고, 그 다음에 예측은 푸르게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달달이 새로 상황을 전개하면서 미래에 대한 것들이 조금씩 튜닝해서 수확할 때까지 상황을 갖다가 우리가 표출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저희들이 구현한 것은 버추얼 팜, 다시 말해서 디지털 트윈을 이용해서 버추얼 팜을 이용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농장이 아닌 가상 농장에서 파종부터 수확까지 갖다가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저희들이 단기, 중기 기상 예측이라든가 계절 예측, 또 길게는 기후변화 시나리오까지 적용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런 말씀드린 전국 단위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건 전부 다 내 밭이 어떻게 되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농장 단위의 기상 정보를 활용할 수가 있고, 또 우측에 보이는 것처럼 농장 단위가 1km 또는 30m 작게는 해서 거의 내 밭에 대한 작황 전주기 장기 예측 자료를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그런 서비스에서 궁극적으로는 이것들이 가상 농장의 모체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갖고 있는 특허는 관련 가상 농장 관련 특허가 5건, 상표권 8건을 보유하고 있어서 어느 다른 것보다 활발하게 또 기술적으로 뒷받침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다축 순환 회전 이송 장치를 이용한 고밀도 버섯 재배 기술에 대해서 나눔 컨설팅의 조재철 대표님께서 발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나눔 컨설팅 조재철입니다. 발표할 개발 기술은 다축 순환 회전 이송 장치를 이용한 고밀도 버섯 재배 기술입니다. 발표는 6개 분야로 나누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연구자 소개와 기술의 개발 동기, 현재 개발 진행 내용을, 두 번째로 기술계에서는 기존 관행 버섯 재배 시설과 기개발된 자동 버섯 재배 기계의 문제점과 이 해결 과제로 개발된 차별화되는 개발 기술 등을 설명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본 개발 기술의 핵심 기술 내용과 네 번째로는 개발 기술로 인하여 버섯 재배 농업 경영에서의 실질 소득이 가능하게 된 기술의 특장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적용 분야에서는 개발 기술 고밀도 버섯 재배 시스템과 아울러 본 기술로 업그레이드하여 설계한 식물 재배 시스템을 같이 포함하여 적용 분야인 수요처에 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식재산권 현황을 설명하겠습니다. 연구자 본인은 1982년 인천에 있는 부평고등학교를 졸업하였습니다. 이후 약 10년간 제재소 관련 기술업종에 종사하였습니다. 1992년부터 약 2년간 소형 자동 두부 제조기를 연구 개발 책임자로 개발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95년부터 약 25년여간 농산물 도매시장 첨가부류 중도매인 등 농산물 유통과 가공 관련 일을 하였습니다. 2018년 버섯 유통 관련 컨설팅 자문을 의뢰받아 이 일을 보는 중에 버섯 재배 농가의 현실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소득은 미미하고 어렵고 힘든 노동 환경으로 인한 근로 기피 현상 등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관행 재배 시설의 구조적인 문제로 잦은 부상 등 농업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것을 직접 목격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를 개선하고자 여러 농가를 방문하면서 버섯 재배에서의 소득이 가능한 방법으로 3가지 해결 과제를 목표로 본 기술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세 가지 과제는 첫 번째, 최대한 많은 양의 고밀도 재배가 가능해야 한다는 것과 쉽고 편리하게 자동 재배가 가능한 자동 재배 장치가 있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개발된 기계 장치의 가격이 낮은 것을 목표로 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개발 장치에 적용하기 위해 작물 재배와 버섯 재배 교육 등을 받고 2019년 버섯 종균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개발 기술에 응용하였습니다. 2018년 특허 출원하여 개발을 시작하였으며 2021년 개발을 완료하여 농기평에서 NET 신기술 인증을 받았으며 현재는 혁신 제품 인증을 트랙 3으로 진행 중에 있으며 농업기계 등록도 신청 중에 있습니다. 기술 개요 설명입니다. 버섯 재배, 인공 재배의 경우 좌측의 기존 관행 재배 시설의 사진과 같이 다단 선반이나 한 단 혹은 두 단으로 구성된 고정 선반식 재배 시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길게 설계된 재배 시설로 작업자가 무거운 배지를 힘들게 들고 날라야 하는 불편함과 재배사 하단의 작업 시 허리 부상과 상부의 작업 시 롤라판 위에서 작업을 하다가 넘어지는 등의 잦은 안전사고가 불가피하였으며 하단 혹은 두단 재배시설의 경우 넓은 재배시설을 필요로 하고 이 또한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기개발된 버섯 재배 자동화 기계의 경우를 보면 전부 한축 회전 방식으로 무겁게 설계되어 가격이 비싸고 입상 수량에 한계가 있으며 재배사 내에 사람이 직접 들어가서 배지 입해상 및 수확 등의 작업을 하게 설계되어 보편화 보급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버섯 재배 농가의 소득이 거의 없다시피 한 것입니다. 본 개발 기술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여 버섯 재배 농가의 실질 소득이 가능하게 한 것입니다. 관행 다단 선반식 재배 시설에서 착안하여 길게 설치된 선반 위에 배지를 무엇으로든 묶어서 회전하여 앞으로 이송하여 주면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에 착안하여 개발하게 된 것입니다. 본 개발 기술의 핵심 기술 내용은 사진과 같이 버섯 배지 4개를 담는 트레이를 체인 컨베어식으로 어태치 고리를 구성하여 끼워서 다축으로 회전 이송하게 스마트 설계한 것입니다. 이로써 좁은 면적에서 많은 양의 배지를 손쉽고 편리하게 입상 재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개발 장치의 보편화 보급과 양산화 및 가격을 낮추기 위해 배지 트레이와 체인 스프라켓 그리고 어태치 링크를 포함하는 4개의 부품으로 구성되는 체인을 플라스틱 사출 금형 개발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체인의 경우 향후 좀 더 무거운 트레이를 매달아야 하는 것을 감안하여 KS 규격 설계하여 호환성을 갖추었습니다. 개발 기술의 특장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발 기술의 가장 큰 장점은 버섯 재배 시 실질 소득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 해결 과제로 특장점을 4개 항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다단 다축 순환 회전 이송 스마트 설계로 노동 강도와 노동량의 절감을 통하여 노무비 등 생산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단위 면적당 배지 입상 수량을 극대화시켜 고밀도 재배가 가능하게 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핵심 부품을 플라스틱 사출 부품의 개발로 장치 가격의 보편화를 가능하게 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재배사 내의 상부와 하부의 약 2, 3도씨의 온도 편차를 개발 장치의 주기적인 정역 회전이나 서행 회전으로 이를 극복하여 균일한 고품질의 버섯을 생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재배사 내 장치의 일부분만 작업할 수 있는 앞부분만 노출시키고 별도의 칸막이를 설치하여 재배사와 작업 공간의 칸막이 분리 설치로 재배사 내에는 사람의 출입이 필요 없으므로 사람의 출입으로 인한 병해의 오염을 원천 차단하는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본 개발 기술의 적용 분야는 민간과 공공 및 수출 분야를 주요 수요처로 할 수 있습니다. 본 기술로 개발된 고밀도 버섯 재배 시스템은 약 30평의 면적에서 약 1억 여원의 투자로
월 수익금이 200만 원에서 500만 원 이상 가능하므로 수요처가 다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비지나 소비지에 인접하여 물류 비용을 절감하는 도시농업 아이템으로 건물 옥상이나 유위지를 활용하여 민간의 컨테이너 스마트팜, 도시농부 사업이나 아파트 단지의 공동 스마트팜 사업, 그리고 기농기촌 창업 아이템으로 등으로 적용 가능할 것이며, 또한 기농기촌 창업 아이템과 정부 지자체 보조가 있는 신규 마을, 다음 스마트 특화 작물 마을 등으로 토지 분양 사업 등과도 연계해 지을 수 있을 것입니다. 공공의 분야로는 연구개발 목적과 고용복지 목적의 재배센터를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연구개발과 교육 목적으로 농림부나 산림조합, 농협, 농업기술센터 등에서 종자나 종묘의 연구센터든 개발센터든 종묘 재배센터 등으로 활용이 가능할 것이며, 코레이나 지하철 공사 등에서 고용복지 차원에서 메트로팜, 그리고 보건 고용노동부 쪽에 고용복지 차원에서 헬스 케어팜 등으로 장애인 표준사업장 등으로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수출로는 해외 각국의 온도, 기후환경, 식습관 등을 고려하여 그에 맞는 작물을 선정하여 수출형 컨테이너 스마트팜 시스템 등으로 수출 등을 주요 수요처로 볼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권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기술은 2018년 버섯 재배 장치와 무축 설계로는 식물 재배 장치로 출원하여 2020년 4월에 버섯 재배 장치, 6월 식물 재배 장치 등으로 특허 등록하였습니다. 2021년 상반기 신기술 인증 신청하여 7월에 NET 신기술 인증 받았습니다. 본 기술로 버섯 재배기 외에 상추 등 엽채류 채소와 비타민 등 샐러드 등 양채류 채소, 새싹, 종묘, 수경 재배용 콩나물 등 재배 장치 등으로 설계 개발 완료하였습니다. 최종 목표로는 완전 자동 AI 인공지능 무인 스마트팜 시스템으로 국내 및 국제 특허 등록하여 개발 기술의 국내 및 해외 수출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다축 순환 회전 이송 장치를 이용한 고밀도 버섯 재배 기술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생선 천적과 일이응의 품질 관리 기술에 대해서 오상킨섹트의 하문혜 팀장님께서 발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오상킨섹트 생활자원연구소 하문혜입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농식품 R&D 유망기술 발표회에 함께할 수 있게 되어 너무 영광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소개할 기술은 기생성 천적과 일이응의 품질 관리 기술입니다. 보시는 순서대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기술을 개발한 주관연구기관입니다. 주식회사 오상킨섹트는 2001년에 설립이 됐고 오산그룹 계열사로 농업 바이오 분야의 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연구팀의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팀의 연구원들과 협동연구기관인 안동대학교 임한택 교수님의 열정으로 우리 기술을 구체화할 수 있었고, 경북대학교 박정균 교수님의 자문을 통해서 우리 기술을 완성화 단계에 이르게 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 기술을 개발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현장의 수요에 있습니다. 농업인부터 소비자까지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천적 적용 기술은 지속 가능한 해충 방제 기법으로 각광받고 있고, 세계 생물적 방제 시장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국내 천적 시장 규모는 2010년 이후에 큰 폭으로 줄어들고 현재까지도 침체 상태에 있는데요. 중간에 그래프를 보시면은 단위 면적당 농약 사용량입니다. 2014년 이후부터 소폭 감소하고는 있지만
OECD 주요국의 사용량에 비해서 여전히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농업이 창출하는 이 공익적 가치에 대해서 국민적인 관심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저희 기관뿐만 아니라 많은 기관에서는 지금도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계 천적 곤충의 시장 규모에서도 그 흐름을 알 수 있는데요. 이 중간에 보이시는 이 두 그래프는 같은 기관에서 1년의 차이를 두고 발표한 것입니다.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은 아시아가 북미와 유럽에 이어 세 번째 시장 규모를 갖고 있고 연평균 성장률 역시 유럽보다는 조금 낮게 전망을 했었는데요. 1년 후에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은 북미에 이어서 유럽과 유사한 시장 규모를 가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것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이와 같은 흐름은 국내의 전망에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기관에 따라서 조금 수치는 차이는 있지만 2030년까지 연평균 성장률은 11% 이상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국내에 사용되고 있는 천적의 제품들이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아래 표를 보시면은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고시된 금식품에서 제외되는 해충 종수 중에서 천적류들만 따로 제가 이제 분리한 표인데요. 2011년 이후로 수입이 되는 천적 종수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국내 토착 천적류들 역시 수입에 의존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입 제품은 주문해서 우리 수요자들이 직접 수령하기까지는 일주일에서 많게는 2주일까지 소요가 됩니다. 이 포장 당시에는 우수한 제품의 품질을 포장을 했다 하더라도 운송 과정 중에서는 다양한 변수들이 생길 수가 있고 그로 인해서 천적의 품질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농업 현장에서 소비자들이 천적을 사용하기 전에 먼저 품질을 확인을 해야 하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그 품질 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을 하고 있지가 않습니다. 물론 이러한 문제는 수입 제품에만 국한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팀은 우리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천적들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두 가지 타입에 대해서 간단하게 천적의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품질 관리 장치를 개발을 했습니다. 먼저 기생성 천적의 품질 관리 장치인데요. 기생성 천적들은 대부분 위쪽에 보이는 그림처럼 번데기 형태로 충진자와 같이 제품병에 포장이 되고 있고요. 이 제품병에서, 그러니까 번데기에서 얼마나 많은 개체수가 성충으로 출현을 하는지가 해충 방제 효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 제품병 안에 천적이 얼마나 우화를 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아래 그림처럼 작은 용기나 케이지에 담아서 천적이 우화하는 즉시 흡충관을 이용해서 한 마리씩 분리 기술을 하는 방법으로 천적의 품질을 확인을 했었는데요. 저희 기술을 적용을 하게 되면은 이러한 천적이 선호하는 LED 광원을 적용을 해서 직접 하지 않고 품질 관리 장치에 LED 광원을 접목을 시켜서 천적이 스스로 충진제로부터 분리되어 별도로 마련된 공간에 분리할 수 있는 그런 장치입니다. 다음은 이리응의 품질 관리인데요. 이리응에는 약충이나 성충들이 위쪽에 보이는 그림처럼 다양한 충진제와 같이 제품병에 포장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품병에 살아있는 천적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직접 한 병에 라벨이 표시되어 있는 개체수만큼 살아있는지 한 부분들을 확인을 해야 하는데 예전부터 이러한 충진제로부터 이 천적을 분리하기 위해서는 뜨거운 열을 활용을 했습니다. 근데 이 뜨거운 상단의 왼쪽 사진을 보시면은 상단에 뜨거운 열을 두고 충진제와 같이 천적을 중간에다 두고 이 천적들이 뜨거운 열기를 피해서 아래쪽으로 떨어져서
충진재로부터 분리를 하는 시스템을 적용을 시켰는데요. 이 방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열기를 서서히 올려줘야만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 뜨거운 열기가 천적에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노출을 하게 되면은 그 폭염 피해와 같은 그러한 이제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개발한 이 장치를 적용을 하게 되면은 이러한 부작용 없이 천적이 싫어하는 LED 광원을 이용을 해서 위쪽의 충진재로부터 천적들이 스스로 아무런 폭염 피해와 같은 부작용 없이 간단하게 충진재로부터 아래로 분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희 기술은 대상 천적이 선호하거나 또는 기피하는 특정 파장대의 빛을 장치에 적용한 것입니다. 기생성 천적의 품질관리 장치에 적용할 LED 광원 선발 실험 결과인데요. 기생성 천적으로는 콜리마니 진디버를 실험에 적용을 했고요. 그림과 같이 4가지 광원에 대해서 Y자 튜브에서 초이스 테스트로 유인 효과를 검증을 했습니다.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은 실험 결과인데요. 385와 660 나노미터에서 콜리마니 진디버의 유인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효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 실험을 통해서 대조구보다 유인 효과가 현저히 떨어지는 660 나노미터를 후보군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1차 선발한 광원을 대상으로 Y자 튜브에서 노초이스 테스트를 진행을 했는데요. 실험 결과 통계적인 유의차는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450 나노미터에서 뚜렷한 유인 효과 수치상으로 높은 효과를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450 나노미터 파장대를 대상으로 콜리마니 진디버에 대한 최종 유인 효과를 다시 한번 검증을 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광원과 천적은 한 23cm 정도 이제 떨어뜨려서 위치를 시켰고요. 상단에 트랩이 있고 그 아래에 상중하 세 부분으로 나눠서 천적이 어느 위치에 어느 정도 유인이 되는지 그 유인 효과를 검증을 했습니다. 실험 결과 모든 위치에서 450 나노미터에서 뚜렷하게 유인 효과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일회용의 품질 관리 장치에 적용할 LED 광원 선발 실험 결과인데요. 광원과 천적은 7cm를 떨어뜨리고 또한 이제 3cm를 떨어뜨려서 얼마나 깊이 효과가 있는지 실험을 했는데요. 오른쪽 위쪽 표를 보시면은 7cm를 떨어뜨렸을 때에는 통계적 유의차가 없었고요. 아래를 보시면은 3cm 떨어뜨렸을 때 405와 450 나노미터에서 뚜렷하게 깊이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수치상으로 가장 높은 깊이 효과를 보이는 450 나노미터를 저희가 최종적으로 선발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기술의 특장점은 위쪽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케이지나 소형 용기에 두고 우아하는 성충들을 흡충관으로 한 마리씩 분리하거나 또는 오른쪽 그립처럼 충진재로부터 이제 벗어나는 일회용유류들을 한 마리씩 이렇게 제거하면서 품질을 그러니까 개체수로 확인했던 방법에서 천적이 선호하거나 또는 기피하는 광원을 활용해서 간단하게 충진재로부터 분리시켜서 그 개체수를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또한 이 분리된 천적들의 활력 역시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희 기술은 천적 제품을 생산해서 판매하는 산업체나 그리고 현장에서 해충 방제에 활용하는 농업 현장이나 이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적용을 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천적이 유인되고 유지시킬 수 있는 이 LED 광원을 활용을 해서 농업 현장에서도 신개념 해충 방제의 기술로 적용시킬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희 기술에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지식재산권 현황입니다. 작년 4월에 2건을 출원을 했고요. 6월에 기존 특허의 우선권 주장으로 재출원을 진행을 했습니다. 저희 기술은
그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의 지원에 의해 기술을 개발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기술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축사 관리가 가능한 질병 조기 감시 스마트 축사 시스템에 대해서 HRG 장진욱 연구소장님께서 발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HRG 장진욱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유와 유구에서의 질병 조기감시 스마트팜 시스템 개발이 되겠습니다. 본 과제는 주식회사 HRG, 제주대학교 수의과대학, 그리고 주식회사 CA네트웍스가 함께 하였습니다. 저희 컨소시엄은 소의 체내기관인 순환기계, 호흡기계, 소화기계, 그리고 근골격계로부터 발생하는 생체 및 임상신호를 데이터셋, IoT 센서, 그리고 AI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실시간 환축 조기감시 체계, 실시간 생체 임상정보 모니터링 체계, 심박, 호흡수 등 생체 신호 통합, 활동량, 증체량, 파행 등 임상신호 통합, 파이프 기술 기반 빅데이터 플랫폼을 개발하여 스마트 칼라와 우용 허드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개발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개발 결과물을 제주도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 축협 등 생산자 단체, 동물병원 네트워크, 그리고 낙농 스마트팜 해외 유통망을 통해서 판매하고자 합니다. 본 서비스에서는 심박수, 호흡수, 사료 섭취량, 반출량, 질병 감염 시 수반되는 활동량의 감소, 파행, 증체량 등 7가지의 생체 임상 신호를 취득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심탄도를 이용한 심장 호흡 운동 측정 기술, 축사 환경에 최적화된 웨어러블 기구 개발 기술, 그리고 축사 임상 실험 노하우 등 7가지의 기반 기술을 기반으로 12가지의 상세 개발 내역을 도출하였습니다. 전체 시스템은 생체 임상신호 웨어러블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하고 전체라는 과정, 그리고 AI 서버 및 애플리케이션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웨어러블의 기구 구조입니다. 방수 방진, 그리고 농장 구조물과 충돌 시 파손 방지를 위해서 1mm 이상의 두께를 확보하고 소가 외상을 입지 않도록 라운드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음성 인식을 위한 다이아프램 밀폐 구조로 설계하고 목줄 밀착을 위한 500g의 줄을 부착하였습니다. 본 서비스의 필요성입니다. 사육 환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축산업이 경제성 위주로 대규모화하면서 밀집, 다두 집단 사육이 이루어지고 집단 사육은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우산은 암모니아, 탄산가스, 먼지가 발생하고 다습한 환경입니다. 그리고 겨울철에는 조사료의 공급이 불충분합니다. 이로 인해서 호흡기계 기본 면역체계가 악화되고 있으며 항병력이 저하하여 2차적인 세균 바이러스 감염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계동물보건기구는 가축 질병으로 인한 손실액을 축산업 총 생산량의 20%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가축 질병 분야의 연구 개발은 활발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생화학적 방법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화학적 진단은 확진에는 유용하지만 조기 진단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IT와 BT를 융합한 생체 임상 신호를 이용한 질병 모니터링 방식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상기표는 감염성 질병의 피해 내역입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발표한 법정 가축 전염병 통계입니다. 총 46,000여 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경상북도는 10년간 8,400여 건이 발생해서 최다 발생 지역으로 그 피해가 아주 막심합니다. 구제역 발생으로 인한 재정 소요는 보상금, 수매, 소득 등으로 구분되며 그동안 총 16만 8천 마리 3조 3천억 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8가지의 주요 기능별로 경쟁사의 제품과 저희 본 개발 결과물을 비교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제품은 발전기 측정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심박, 호흡 측정, 사료 섭취량 측정, 파행, 증체량의 측정은 본 개발의 결과물만 가지고 있습니다. 동물의 질병 진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심박과 호흡의 측정입니다. 반려동물도 동물병원에 내원하면 가장 기본적으로 심박수와 호흡수를 측정합니다. 하지만 소는 심박과 호흡을 측정하는 것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측정을 위해서 소를 결박해야 하는데 소의 엄청난 힘과 반항 때문에 측정이 거의 불가합니다. 그나마 축산업계와 수의학계의 요청으로 폴라에서는 기존의 사람용 제품인 H7을 소용으로 개조하여 공급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착용 부위가 흉강으로 축사시설물에 방해가 되어 탈착이 빈번하며 센싱이 불안정합니다. 그리고 측정 방식이 심전도로 전극 부착이 필요하고 전극 부위의 제모가 필요합니다. 반면 저희 제품은
목에 착용하는 것으로 사료를 취식하기 위해서 피드벙크에 목을 내밀 때 농장의 기구물로 락킹을 하면 착용이 가능합니다. 목에 착용함으로 안정적인 센싱이 가능하고 심탄도 방식을 채용해서 무구속 방식으로 제모가 필요가 없습니다. 증체는 축주에게 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기존의 증체량 측정 방식은 축주가 개체를 위해서 소를 직접 이동시켜야 합니다. 우방에서 개체 장비까지 이동하는 데에 20분, 개체별로 측정하는 데 50분, 그리고 측정 후 우방으로 다시 복귀하는 데 20분 등 총 90분이 소요되어 소몰이 1명, 장비몰이 1명, 기록자 1명 등 총 3명의 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저희 방식은 소 이동이 필요 없으며 인력 또한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제품의 상세 스펙입니다. 심탄도, 심박, 호흡, 사료 섭취량, 발전기를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본 과제에서는 심박, 호흡 측정을 위해서 심탄도, 볼리스토 카디오그래피를 방식을 채택을 하였습니다. 심탄도는 F에서 N까지 9개의 웨이브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심탄도 연구가 심전도에 비해서 난이도는 훨씬 높지만 다양한 심장 운동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측정 절차가 매우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구속 방식으로 센서 위에 동물이 위치하기만 하여도 측정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심박, 호흡, 사료 섭취량 측정 방식에 관한 그림입니다. 웨어러블은 소의 목에 착용하여 경동맥을 통한 심장 호흡 운동을 측정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목의 움직임을 이용해서 사료 섭취량과 반출을 구분하며 음성인식 센서를 이용해서 목 넘김을 센싱하게 됩니다. 증체율은 포인트 클라우드 방식으로 개발을 하였습니다. 상판에 낙인된 번호로 개체를 인식하여 포인트 클라우드 방식과 구분 구족법으로 등판 면적을 계산하여 지정된 기간이 경과 후에 등판 면적을 계산하여 증체율을 계산하게 됩니다. 다음은 발전기와 파행 측정을 위한 동작 인식 방법입니다. 사업화 목표입니다. 개발 종료 후 1년 차인 2022년 6억 4천만원, 3년 후 146억 원, 그리고 2026년 290억 원의 매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국내는 2022년 제주특별자치도를 시작으로 경기, 충남, 경북, 전남으로 시장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2026년 국내 누적 점유율 제주 50%, 경기 15%, 충남 10%, 그리고 경북 8%, 전남 3%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누적 점유율은 2026년 1%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화 목표의 산정 근거입니다. 내수 시장을 살펴보면 한우 및 낙농가의 경우 50마리 이상을 사육하는 농가가 65%, 200만 마리입니다. 그리고 유럽은 200마리 이상을 사육하는 농장에서 사육되고 있는 소가 420만 마리, 그리고 아시아 패시픽은 900만 마리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내수 현황 및 목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것은 통계청과 축산물 품질평가원의 가축 동향조사 및 축정별 시도별 가구수 및 마리수 보고서입니다. 한국에서는 50두 이상 사육 농가가 전체 65%로 허드 매니지먼트가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해외 시장입니다. 저희 HRG는 해외에서는 200만 마리 이상의 사육 농가를 타겟으로 하였습니다. 그 결과 유럽 420만 마리, 아시아 패시픽 900만 마리, 그리고 내수 200만 마리 등 세계 목표 시장을 1,500만 마리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2021년 세계 시장 규모는 3조 5천억 원이며 국내 시장은 185억 원이 되겠습니다. 축종별 판매 전략입니다. 축종은 한우 번식후, 비육후, 낙농후 젖소, 그리고 거세 숫소로 구분을 하였습니다. 기능은 8가지이며 그 중에서 발전기는 암소에만 해당하므로 숫소는 발전기 측정 기능을 제외하였습니다. 가격 정책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8가지 기능을 조합을 토대로 제품 라인업을 RT, 그리고 VC, 그리고 GN 모델로 세분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정책으로 중앙과 지방정부의 지원 50%, 통신사 약정 프로그램과 사료회사 지원을 포함하여 축주 부담을 최소화하는 가격 정책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유통 정책입니다. 유통은 크게 3가지 채널로 구분을 하였습니다. 국내 일반 유통, 해외 일반 유통, 그리고 특수 채널로 구분을 하였습니다. 국내 일반 유통은
전국 2200여 동물병원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는 인투CNS와 함께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소성감별 바이오 기술 및 제품에 대해서 누리사이언스의 김동구 대표님께서 발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누리사이언스의 대표를 맡고 있는 김동구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발표드릴 기술은 소의 성을 조절할 수 있는 바이오 기술 및 제품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저에 대해서 간단한 양력과 경력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저는 학부 때 축산을 전공하고 일본에 유학을 해서 오카대학에서 면역학을 전공하였습니다. 그런 후에 미국의 로펠라 대학으로 박사 후 연구원으로서 2년간 재직한 후 귀국하여 차의과대학 및 건국대학교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선생으로서 재직을 하였습니다. 그 후 저희 오랜 기간 동안의 면역학적인 방법과 지식을 실제적으로 실용화할 수 있는 제품 개발을 하고자 지금의 누리사이언스라는 벤처 기업을 창업했습니다. 그동안 오늘 소개드린 기술은 2016년도 농업축산식품부 장관 기술 대상을 수여하기도 하였습니다. 먼저 전 세계 소의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전 세계는 약 14억 마리의 소가 사육되고 있으며 국내는 그 중에서 약 0.3%의 작은 시장 규모를 지니고 있습니다. 소에서는 암컷과 수컷이 존재하면서 특히 암컷은 분만을 유도하고 또한 고기를 생산하고 우유를 생산해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반면 수컷은 오직 고기만을 생산하는 이러한 성에 따른 경제성이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현재 전 세계 모든 국가가 우수한 능력을 가진 수소로부터 채취한 정액을 동결한 후 이를 활용해서 인공수정을 시키는 기술이 보급화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러한 성조절 기술은 축산, 특히 고기를 생산하고 우유를 생산하는 축산 분야에서는 매우 중요한 기술이라 여겨지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성별에 따른 가축 생산성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특히 가축에서는 수컷에 비해서 암컷의 생산성을 높이는 게 가축을 영위하고 있는 농장 및 축산업에서는 매우 중요한 기술입니다. 현재 오랜 기간 동안 이러한 기술 개발을 시행해 왔습니다만서도 대부분 실패를 하였고 오직 유일하게 활용화되고 있는 기술이 미국에서 기계적으로 정자를 분리하는 기술만이 보급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적인 한계와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당사는 최첨단 황체 단백질 제작 기술을 활용하여 전 세계 유일하게 또한 최초로 가축의 Y정자만 특이적으로 결합하는 항체 단백질을 개발하였습니다. 암컷을 생산하는 X정자에서는 결합하지 않고 수컷을 생산하는 Y정자만 결합하는 이러한 특이성을 가진 단백질을 개발함으로 인해서 우리 목적에 맞게 X정자는 또는 Y정자를 분리하여 암컷, 수컷을 마음대로 생산할 수 있는 그러한 최첨단 기술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축에서는 특히 소에서는 암컷을 생산하는 게 농가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밑에 하단에서 보시다시피 항체 단백질은 사람의 구조와 몸 구조와 동일하게 한 개의 단백질이 두 개의 Y정자와 특이적으로 결합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을 활용하여 단백질과 정자를 혼합하게 되면은
수컷을 생산하는 Y정자는 응집이 일어나서 자유운동을 상실하게 되고 반면 X정자는 자유롭게 이동하게 됩니다. 오른쪽 상단의 그림과 같이 인공수정에 의해서 가축을 생산하는 소에 있어서는 동결된 정액과 이러한 성조절용 단백질을 혼합한 후 자궁에 주입하게 되면은 수컷을 생산하는 Y정자는 자유운동을 상실하기 때문에 직진운동을 하지 못하고 반면 암컷을 생산하는 X정자는 자유롭게 이동하여 빨리 난자와 만나서 우리가 목적으로 하는 암컷을 고효율로, 고비율로 생산할 수 있는 그러한 아주 간단하고 심플한 방법입니다. 현재 본 기술은 앞서 말씀드린 미국의 기술 ST 제너틱스라는 회사가 전 세계 유일한 기술입니다. 미국의 기술은 형광화학물질, 그 다음에 한 배에 40억에서 50억 하는 고가의 기계, 그 다음에 회수율, 하루에 생산되는 정자의 수, 그 다음에 이러한 여러 가지 복잡하고 어려운 테크닉을 사용한 반면 저희 회사에서 개발한 기술은 항체 단백질, 그 다음에 정자의 외피, 그 다음에 특별한 기술과 기계가 필요 없는 누구나 쉽게 본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고가의 기술과 특수한 기술이 필요한 기술은 일부 국가, 즉 미국, 캐나다, 유럽, 그 다음에 일본 등과 같은 선진국가 일부 국가만 활용되고 있습니다만서도 저희 기술은 모든 국가의 모든 가축에 활용 가능한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농장에서 가장 중요한 수태율을 일반 정액과 동일한 비율로 가축을 생산해낼 수 있는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본 제품을 활용하여 우수한 유전 능력을 가진 시수소에서 채취된 정액에 적용하게 되면은 동결 상태의 냉동 정액에 적용하여 성감별된 정액을 생산할 수 있음과 동시에 일반 정액에 적용해서 인공수정을 통해서 생산되는 그런 기술과 또한 수정란을 생산하는 그런 방법에도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결국 모든 분야의 소의 번식 기술에 적용 가능한 기술입니다. 현재 저희들은 이미 2016년도부터 국내 암소 생산용, 수소 생산용 성감별 정액을 생산하고 또한 시험관에서 수정란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을 개발해서 제품화하고 있으며 또한 중국을 비롯해서 스페인 등 많은 나라에 제품을 수출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본 기술의 가장 핵심이 되는 물질인 가축의 성을 조절할 수 있는 물질, 즉 항체 단백질에 대한 물질 특허는 이미 한국과 미국, 일본에서 특허가 등록된 상황이고 국제 특허인 PCT 출원이 완료되면서 또한 유럽, 중국, 인도 등에서 본 물질 특허가 출원된 상황입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홀맘에 대한 상표 등록도 완료가 되어 전 세계 홀맘이라는 브랜드로서 제품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이상 기술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 노우즈 기반의 냄새 패턴 분석 기술에 대해서 오노피아의 최혜욱 연구소장님께서 발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이 노우즈 기반의 냄새 패턴 분석 기술을 발표하게 될 주식회사 오노피아의 최혜욱 연구소장입니다. 먼저 오늘 연구자 소개, 기술 개발 개요, 그리고 기술 내용, 기술의 특장점, 그리고 적용 분야, 마지막으로 시장 현황 순으로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인하대학교에서 공학사를 취득하고 툴루즈의 국립공과대학 그리고 툴루즈 3대학에서 각각 발효공학과 천연물 분석화학으로 석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는 식초, 과실 증류주, 방향차 개발 중에 방향성분 연구를 주로 수행했으며 2019년도 친환경 공기청정기 개발을 수행하면서 방향제를 개발하는 내용을 수행했고 그리고 이를 가지고 어떻게 스마트팜에서 생산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연구를 수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기술 개발이 모티브가 된 악취 감지기와 적응형 여과기를 탑재한 공기정화기 개발을 현재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참여연구원으로는 박정윤 선임연구원, 이현준 연구원, 그리고 김진우 연구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모두 네트워킹과 연구개발 쪽으로 비중을 두고 개발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술의 개요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명은 반도체 센서 기반의 전자코를 이용한 냄새, 향기, 악취의 패턴 변화 분석 방법이 되겠고요. 기술 분류는 산업환경기술에서 바이오 환경 분야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술의 개요는 간단하게 반도체 센서 기법이 전자코를 이용한 냄새 측정 기술이 되겠고요. 복합적인 후각 요소를 측정하기 위해서 유일하게 사용되고 있는 방법인 인간 관능 평가 요원의 역할을 보조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기술로 개발이 되었습니다. 기술 수행 방법은 시료 공급, 센서 측정, 결과 도출, 통계 처리 순으로 진행이 되고요. 천연 에센셜 오일이 향기 패턴 변화 분석을 바탕으로 한 시료의 품질 판정을 위한 안정성에 대한 새로운 평가 기법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적용 분야는 현재로서는 향료, 식품, 냄새, 환경 분야가 되겠고요. 현재 기술 완성도는 TRL 6단계인 시제품이 성능 평가 단계까지 개발이 되었습니다. 개발 배경은 식물에서 추출된 천연 오일 성분은 햇빛이나 온도 등에 의해서 쉽게 손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관 환경과 방법, 사용 기관 등이 이 향기 품질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게 되겠습니다. 이 천연 오일에 함유된 단일 향기 성분 같은 경우에는 GCMS, IR과 같은 분석기기로 측정을 할 수 있으나 복잡한 전처리 과정과 상대적으로 긴 분석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 수행되는 복합적인 향기를 측정하는 관능평가는 숙련된 패널들이 꼭 참여해서 시료의 향기를 맡고 평가하는 방법인데 이 표본이나 측정 빈도수가 높을수록 이 관능평가 패널들이 후각의 피로도에 의해서 신뢰성 있는 결과를 거두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발한 전자코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휘발성 화합물로 구성된 복합 향기를 단일 지문과 같은 특정 형태로 인식해서 구분하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는 다양한 가스들을 감지하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선택도와 높은 감도의 센서 사용이 요구가 됩니다. 기술의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코 기술은 인간이 냄새를 감지하는 과정을 센서를 통해 모방하고 재현하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냄새 인식 과정은 인간이 냄새를 인식하는 과정과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에 인간은 후각 수용세포가 냄새를 내는 화학물질을 인식해서 발생된 전기 신호를 시상, 후각, 중추로 전달해서 해석하고 기억을 합니다. 이와 동일하게 전자코는 센서에서 냄새를 인식해서 전기적인 디지털 신호로 변환돼서 냄새 패턴을 생성을 하고 이를 받아들여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이를 수행하기 위해서 화학물질을 감지하는 N형 반도체와 P형 반도체로 이루어져 있는 센서 중에 N형 반도체를 사용해서 반도체 표면에 시료, 냄새가스가 접촉했을 때 전기적인 저항, 압력의 변화로 이를 감지하기 위해 반도체 표면에 금속 산화물 처리를 한 반도체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공기 중의 산소와 흡착해서 표면에 음이 O 형태로 존재를 하게 됩니다. 아래 피규어 1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N형 반도체를 사용해서 여기 나와 있는 가스를 인해서 표면에 O- 형태의 분자가 존재하고 이로 인해서 시그널 패턴이 생성이 되고 이를 분석하는 내용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자코 프로타입을 사용해서 이 과제에서는 3종의 에센셜 오일을 측정해서 전자코 플랫폼이 향기를 구분할 수 있는 방사형 그래프와 주성분 분석으로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저희가 개발한 전자코 프로토타입은 이 스니플러로 명명이 되며 이는 SGX 센서테크 스위스 회사입니다. 그래서 제조한 MICS 5914 센서를 사용을 했고요. 센서는 물리적 조작으로 16개의 시그널 데이터를 산출해서 나타내는 가상 어레이 시스템을 적용을 했습니다. 이는 태블릿과 PC 소프트웨어로 조작이 됩니다. 피규어 2는 가스가 메탈 옥사이드 센서에 적용해서 PCA 패턴으로 나타나고 그거를 어떻게 시각적으로 변환해서 우리가 인식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모식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스니플러 소프트웨어는 분석 조건을 제어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분석 결과가 도출이 되겠습니다. 아래에 보시는 테이블 1에서는 이 스니플러를 이용해서 분석을 하게 된 조건을 나타내 있고요. 그리고 위에 보시는 피규어 3은 유저 인터페이스, 그리고 피규어 4는 각각의 클리닝 프로세스와 오퍼레이팅 프로세스에 대한 대략적인 개괄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자코의 시작품 형태입니다. 전자코 본체와 실리카겔 활성탄 필터로 그리고 인큐베이터, 전원부, 태블릿 PC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이는 1차 프로토타입입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가 분석한 3종의 에센셜 오일이 분석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로즈마리, 라벤더, 사이프러스 3종의 오일을 대상으로 해서 정상 대조군과 열화, 즉 변질된 시험 비교군을 비교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각각 정준 판별 함수를 기준으로 구분됨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좌측 상단부터 시계열 방향으로 로즈마리, 그리고 라벤더, 그리고 사이프러스 오일의 PCA 분석 결과가 되겠습니다. 좌측에 이루어져 있는 군집이 변질된 상태이고 우측에 나와 있는 그 집단이 바로 정상인 상태의 오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종의 오일을 정상 대조군과 열화 시험군을 무작위로 분석을 했을 때 정확하게 정준 판별 함수를 기준으로 우리가 그 분리되는 것을 시각적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술의 특장점은 전자코 플랫폼은 향기 성분에 반응하는 반도체 기반의 센서를 이용해서 단일 혹은 복합적인 향기를 분석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분별된 시그널을 단일 패턴으로 인식하고 시각화하여 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저렴한 가격으로 생산이 가능하고 특정 가스에 반응하는 선택성이 낮아서 기존의 분석 방법 대비해서 짧은 시간 내에 여러 가지 향기를 동시에 감지하고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의 향기 분석은 기기 분석과 관능 평가 결과의 종합적인 분석으로 결과가 도출이 됐는데 전자코 플랫폼의 분석은 간단한 하나의 오퍼레이팅만을 통하여 시료가 정상인지 비정상인지를 가려낼 수 있고 여기에 대한 정준 판별 함수까지 도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수학적인 방법으로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적용 분야는 식품 향료와 같은 관능 평가를 보완하는 역할 및 결과 자체를 이용해서 품질 검증, 유통기한 설정을 할 수 있는 보조기기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연구에서는 다뤄지지 않았지만은 악취 민원의 발생 시에 관능평가 요원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악취 측정에 보다 객관적인 결과를 제시해서 복합 악취로 의한 분쟁 시에 해결 기술을 제시를 할 수 있고요. 이는 다른 특허를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 인공지능 빅데이터 기술을 접목해서 전처리된 데이터를 스스로 학습하고 분석해서 전자코의 정확도를 향상을 가능을 할 수 있습니다. 학습하는 데이터의 종류에 따라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무궁무한한 확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적용 분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현재 2020년 세계 전자코 시장은 약 4,500만 불에 이르고 2026년까지 해마다 10.3%씩 성장해서 26년에는 8,9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북미 지역이 25%, 남미 지역이 9.2%,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 19.7%, 중동 아프리카 지역이 10.9%, 유럽 지역이 약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자코 응용 영역에 대한 시장 현황은 프로세스 프로덕션 컨트롤 영역이 29.2%, 헬스케어, 시큐리티 영역이 17.8%, 엔바이러먼탈 모니터링 영역이 29.4%, 그리고 기타 영역이 23.6%를 차지하고 있고, 이는 전자코 글로벌 시장 보고서 2020년 9월에 출간된 자료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식재산권 현황입니다. 특허명은 전자코를 이용하여 천연향료의 변질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이고, 현재 오늘로 초안이 완성된 상태이고 12월 2주차에 출원 예정입니다. 우선 심사 청구를 해서 등록 시기를 앞당길 예정입니다. 발명자는 최혜욱, 박정윤, 이현준, 그리고 출원인은 오노피아입니다. 이 부분은 환경산업기술 중에서 바이오 환경 분야에 해당하고, 그리고 전자코, 여과장치, 악취, 환경 등이 주요 기술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술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께서는 최혜욱 연구소장 7611-7557 그리고 슬레어91 @onopiA.com으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루한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 기술에 관심을 가져주신 모든 분들이 무궁한 건강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다시 한번 부족한 발표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행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발표한 기술에 대해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안내 데스크를 통하여 상담 신청하셔서 직접 기술을 개발하신 연구자분들과 꼭 만나고 돌아가시는 기회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내일은 식품 분야에 대한 설명회가 이어집니다. 내일도 참석하셔서 식품 분야의 신기술에 대해서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은 농식품 분야 R&D 지원 강화를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과학기술 기반의 농업을 육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까지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